작년 수능은 제가 1년간 봐왔던 모의고사 중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 3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수능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다 보니 그 좌절감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끊임없이 자책에 시달렸고 자존감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잘 풀리지 않으면 그래 내가 이러니까 수능을 망했지라며 저 자신을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계속되는 좌절 끝에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트라우마처럼 남은 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재수에 대한 저의 결정이 확고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선행반에 입소하였습니다. 남들보다 한 달 더 일찍 들어가서 공부하는 패턴도 몸에 길들이고 기숙학원 생활도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선행반에 입소했어요. 재수의 1년은 고3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참 소중한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공부하는 방법과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저를 계속 괴롭혔던 자책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후회 없이 1년을 보내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매우 컸어요. 처음에 재수를 결정하고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제 성향에는 재수종합반보다는 기숙학원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유명한 기숙학원들을 선정해서 직접 답사를 다녔는데요. 세 번째 답사 장소였던 강화기숙은 깨끗한 시설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야 하는 곳이다 보니 꼼꼼하게 둘러보았는데 방문했던 기숙학원 중 시설은 단연 최고였어요. 또한 학원 전반의 커리큘럼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저의 당시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도 매우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책자만 나눠주며 질문만 받았던 다른 기숙학원과 달리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더욱 학원에 대해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강화기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은 담임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강화기숙에 입소했을 당시 저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던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봤자 작년처럼 또 수능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이렇게 불안한 저를 잡아주셨던 것은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과 담임 선생님이신 황희재 선생님께서는 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면서 제가 몰랐던 저의 심리 상태까지 짚어내어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감수성이 꽤 예민한 편이었는데 자칫 수험생활과 수능에 독이 될 수 있는 제 성격을 잘 다스리는 방법과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전 담임 선생님이신 곽경호 선생님께서는 제 생활 전반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항상 신경 써주셨고 후반부로 갈수록 공부에 지쳐가는 제가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슬럼프가 총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 슬럼프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였습니다. 고3 때에 비해서 확실히 성적이 향상된 것을 보니 기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수능 때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들었어요. 6개월간의 공부에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엄청난 더위도 겹쳤습니다.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자습시간은 물론 모의고사 때도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이때 저는 학과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했었는데 심적으로 많이 안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럼프는 11월 달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9월 모평 성적은 6월보다 떨어진 데다가 몸도 매우 아팠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소화제가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기도 해 굶은 적도 정말 많았어요. 제 재수 생활 1년 중 가장 힘든 달이었어요. 이때 저는 저를 다그치기보다는 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물건들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9학번 유정인이라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써놓으며 끝까지 제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수 생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저도 나름 고3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재수는 또 다릅니다. 또다시 실패를 경험할까 봐 불안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죠.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 목표를 세우는 것도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끝까지 내 목표를 지키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많이 흔들리겠지만 나의 성공을 믿고 끝까지 공부 패턴을 유지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의고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모의고사는 제일 좋은 학습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결국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인데 평소 자습 시간에는 지식을 습득하기에 그칠 뿐 활용할 기회가 없죠. 하지만 모의고사는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내가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실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수험 생활이 끝으로 갈수록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사서 푸시는데 무분별한 모의고사보다는 매달 진행된 사설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능 전날까지도 끝까지 보았던 것이 3개년 모평 분석지였는데요.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은 바로 평가원입니다. 우리는 파이널 기간에 수많은 봉투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하면서도 정작 기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데요. 기출 분석은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개년치 모의고사를 출력하여 각 과목별로 출제 유형과 문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국어는 1년 단위의 지문 분석, 갈래별 지문 분석, 각 지문에 따른 문제 유형 분석, 발문 분석을 했습니다. 수학은 문제의 풀이 과정을 세세히 적어 답안지와 비교한 후 빠진 개념 등을 정리했고, 영어의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과목인지라 번호별로 저 나름의 문제 유형을 정하여 일일이 푸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반 친구들과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항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보완했는데요. 매번 모의고사가 끝나면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매뉴얼과 분석지를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또한 문제풀이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공유할 수 있으니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1학기 때는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1학기에 중요합니다. 각 과목별로 기본이 되는 개념을 이 시기에 다루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반 기간 동안 오로지 수업 복습에만 힘썼습니다. 아직 공부에 대한 어색함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복습하며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는 체력을 잘 안배해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때쯤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을 다그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의 현재 체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월 모의고사를 끝으로 많은 학생들이 퇴소를 결정합니다. 그 나름대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찬성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갑작스럽게 퇴소를 결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학기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보세요. 수능은 단순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당일날의 변수에 대한 침착한 대처, 끈기, 시험을 대하는 겸손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파이널 기간이 되면 사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이 공부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가 시험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능 당일날의 모든 변수를 예상하여 대처 방법을 미리 구상하고 이를 모의고사에서 시험해봐야 합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수능날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